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도면서부터 해서 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의 경우는 지적도와 임야도가 있는데, 자, 지적도라고 칭하는 것은 이제 작성하는 경우가 토지대장의 내용을 그림으로 푸는 것을 지적도란 말을 사용을 하고, 임야대장을 그림으로 풀게 되면 임야도란 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대장의 내용을 도면으로 푸는 것을 줄여서 도해지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도해란 것은 그림으로 풀었다 해서 도해지적 그럽니다. 그래서 토지대장 같은 경우는 지적도로 풀게 돼 있고, 임야대장은 임야도로서 풀어서 등록하는 것이 내용인데, 여기도 공부할 사항은 등록사항을 외우셔야 돼요. 등록사항 같은 경우가 10개가 나오는데, 먼저 토지의 소재가 등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번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모든 토지에 다 등록하게 되어 있으니까 등록사항 포함이 되는 것이고, 지목이 나옵니다. 지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서 공부할 당시에 지목이 나오는 장본은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하고 지적도와 임야도에 나오는데, 도면에 기재할 때 지목 같은 경우는 이제 차문자를 부호 등록하는 원칙이래. 부호로 가는 원칙은 머리 글자가 원칙이래. 다만 차문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4가지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천 같은 경우는 천으로 등록하게 되어 있고, 유원지의 경우는 원으로 등록할 것이며, 공장용지의 경우는 장, 주차장 같은 경우는 차로 등록을 해서 이 4가지가 차문자로 등록하는 경우로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나오는 것이 경계가 나옵니다. 이 경계란 것은 도면에만 나온 특이한 사유가 되어서 경계는 어디만 나오느냐, 지적도와 임야도에만 등록하게 되어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특이한 것들이 하나씩 있으니까 그 특이한 부분을 잘 눈여겨보시는 것이 사실 공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도면에 색인도란 것이 나오는데, 색인도란 것은 인접도면과의 관계를 따져보기 위한 것이 색인도로서 도면 좌측 상단부에 나오는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 다음에 도면의 제명과 축척이란 것이 등록이 될 것이고, 제명이란 것은 지적도 외에 이름이 됩니다. 이름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축척이 나오는데, 축척 같은 경우도 도면 우측 상단부에 축척과 제명이 등록이 될 것이며, 도각선과 그 수치가 나옵니다. 도각선이란 것은 도면의 테두리선을 의미하는 것이고, 도각선 작성할 때 수치가 등록이 됩니다. 이것도 어떤 내용인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 다음에 8번째 나오는 사항은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가 나오는데, 이 경계점 간의 거리라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이건 어디만 나오느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하는 지역에 대해서만 이제 등록하는 것이 경계점 간의 거리가 되므로 시험에서 여러 번 출제했으므로 이것도 그림상에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삼각점의 지적 기준점이 어디 위치하고 있는가 등록사항에 포함이 될 것이며, 건축물과 구조물 등 위치 등록하도록 규정을 해서 10가지가 나오는데, 요 3가지가 또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제 도면상에서 특이한 것이 경계가 나온다는 점, 여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사안이 8, 9, 10번 요 3가지를 시험에서 잘 내니까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하고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건축물과 구조물 등 위치가 시험에 참 잘 나오니까 나중에 이거 확인시켜 드릴 텐데 정리 꼭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차이점이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하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게 되어 있으며,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기록하는 것이 이게 기록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 말까지 해서 이제 도면상에서 직접 확인하면서 어떤 게 무엇인가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넘어가게 되면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도면이 얘가 실려 있는데, 자, 지적도의 경우에 등록사항이 어떤 게 있는가 한번 확인하면서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적도가 이렇게 실려 있게 되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마크, 이 마크를 도면에 색인도란 말 씁니다. 색인도를 통해서 인접도면 확인할 수 있도록 확인하는 것인데, 가운데 까맣게 칠해져 있고 6번 써 있습니다. 그럼 이 지적도 6번 지적도란 얘기이고, 지적도 번호가 왼쪽이 궁금하더라 1번 도면 떼보라는 얘기이고, 오른쪽이 궁금하게 되면 8번 도면 떼보라고 도면을 찾기 쉽게 만든 마크를 도면의 색인도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게 색인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 이게 나온 것이 토지의 소재가 됩니다. 소재이고, 지적도 몇 장 중 제베토라고 나온 것이 이게 도면의 제명이에요. 이름이고, 축척은 얼마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축척이 등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도면의 테두리선, 이 테두리선을 도면의 외곽선에서 도각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우리가 일본어식 표기로 가장자리의 틀을 의미할 때 왁구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왁구가 맞네 안 맞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일본어식 표기로 왁구라는 것은 한자로 곽자를 일본 애들이 왁구란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도각선, 도면에 왁구선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측 상단부와 좌측 하단부에 이렇게 10만 단위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 10만 단위 숫자가 바로 도각선의 수치가 됩니다. 도각선의 수치가 되어서 도면 만들 때 이 실제 거리가 얼마인가를 표시한 것이 이 숫자의 뜻이고, 단위는 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각선 수치라는 것이 여기 나와 있고요. 토지 생긴 형태가 다 나와 있죠. 이 생긴 형태가 표시되는 거, 이 선이 바로 경계로서 이 토지의 모양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5라고 써 있는 것은 이 토지의 지번이며, 그 다음에 전의 경우는 지목이 되므로 등록상 이렇게 해서 등록하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도면상에서 어떤 게 무엇이 나오는가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먼저 이걸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도면에 색인도라고 부른다. 요건 토지의 소재라고 부르는 것이고, 요건 도면에 제명이 나오고요. 요건 도면에 축척이 등록이 될 것이고, 테두리 선을 뭐라고 부르느냐? 도각선이라는 말 사용을 하고요. 10만 단위 숫자가 우측 상단부와 좌측 하단부에 나온 것이 바로 도각선의 수치로서 실제 거리에 명시가 되는 것이고, 토지 생긴 모양새가 경계이고, 경계 안쪽에 15번이 지번이고, 전이 지목이 됩니다. 이렇게 등록하는 것이 등록사항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이제 등록사항을 외우는 게 아니라 도면을 볼 줄 알면 돼요. 여러분께서 보면서 이게 뭔지 아시면은 하나하나가 뭔지 아시게 되면 등록사항이 어떤 게 있는가 한꺼번에 쑥 눈에 들어오니까 연상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등록사항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또 하나 지적도가 들어오는데,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내 지적도의 경우는 또 특이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특이한 부분을 또 그 다음 지적도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지적도가 이렇게 생겨 있지만 반대로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지적도가 나오는데,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지적도의 경우는 특이한 부분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똑같이 나오는 것은, 자, 한번 똑같이 볼게요. 이걸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그쵸, 도면에 색인도, 그 다음에 요것은 토지의 소재, 그 다음에 요것은 제명. 근데 제명 옆에 뭐라고 써 있나요? 가로 열고 써 있기를 좌표라고 써 있죠. 요게 특이한 부분 첫 번째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축척이라는 것이 등록이 됩니다. 축척은 500분의 1로서 축척이 등록이 될 것이고, 그 다음 도면에 색인, 여기 도각선이라는 것이 나올 것이며, 똑같죠. 그 다음에 도각선의 수치가 등록이 됩니다. 토지 모양새, 생긴 모양새가 나타나는 것이 선이 전부 다 경계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토지 보니까 각 변마다 이렇게 숫자가 써 있어요. 28.23, 20.24로 써 있는데, 요 숫자가 말하는 것은 요 경계점서부터 요 경계점까지 실제 거리가 얼마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꺾이는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거리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경계점 간의 거리가 등록이 됩니다. 여기 특이한 부분 두 번째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에 지번이 나와 있죠. 79에 4 이런 식으로 지번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지목이 되라고 등록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이 지적도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번호가 써 있어요. 동그라미색 9번 써 있는 이런 점이 있게 됩니다. 이런 점을 표현할 때 여기 바로 지적 기준점이 여기 위치하고 있다고서 알려주는 자리가 됩니다. 기준점이 여기 있다고 알려주는 자리로서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것이 이 도면 맨 밑에 보게 되면 써 있는 것이 세 번째 차이점은 이 도면에 의해서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명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은 특이한 부분이 세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의 경우는 지적도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실 것, 여기 첫 번째 차이점이고, 두 번째 차이점의 경우는 이 도면에 의해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써 있는 것이 두 번째 차이점이고요. 세 번째의 경우는 경계점 간의 거리가 나오는 것이 차이점이 되어서 이 세 군데 차이점이 발생하는 것이 차이점으로 시험에서 출제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여기 등록상을 막 외우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씩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빠진 게 있죠. 건축물과 구조물들 위치란 말이 빠져 있는데, 자, 이 토지, 79에 1이라는 토지에 있는 굉장히 잘생긴 토지입니다. 근데 이 토지 안에 건물이 있게 되면 이 건물 위치를 등록하도록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요거는 아직은 안 나오는데 나온다고 보시고, 건축물과 구조물 등의 위치가 등록이 되는 것이 내용이 되어서 등록상 포함되어 있는데, 요거는 2002년부터 등록하도록 법에서 규정을 합니다. 근데 2002년도에 개정된 부분이지만 아직도 안 나와요.
아직도 작업 중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건축물 위치 등록하는 것이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왜? 전국에 이 많은 토지에 대해서 건축물 위치를 파악을 해서 등록하는 것이 만만한 게 아니어서 20년 넘도록 현재 작업 중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고, 법에는 나와 있으니까 나온다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온 순서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여기 뭐라고요? 소재 첫 번째고, 2번의 경우는 지번, 3번의 경우는 지목, 4번의 경우는 경계, 5번의 경우 도면에 색연도가 나오더라. 6번의 경우 도면에 제면과 축척이 나올 것이고, 7번째의 경우 도각선과 그 수치가 등록이 될 것이며, 근데 8번째는 경계점 간의 거리가 나오게 되어 있고, 9번째 삼각점의 지적 기준점 위치가 나오게 되어 있으며, 10번째는 건축물과 구조물 등 위치에서 이렇게 10가지 등록사항 담고 있는 정보를 도면의 등록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등록사항 같은 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이제 금방 본 대로 내용을 파악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그려보시고 가자고요. 자, 먼저 나오는 것이 등록사항 10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토지의 소재가 어디 있었나요? 도면 좌측 상단부에 있었죠? 소재 상단부에. 그 다음에 지번은 경계 안쪽에 있었고, 지목이 나왔었고요. 생긴 형태가 경계가 나왔었고, 도면에 색연도, 좌측 상단부에 열십자 마크가 도면에 색연도라고 표시를 했고, 도면에 제면과 축척이 한가운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각선과 그 수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경계점 간의 거리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 위치가 등록되어 있고, 건축물과 구조물 등 위치까지 등록사항이 포함이 되어서 10가지 등록사항이 만들어집니다. 또 중요한 것이 여기가 중요한데,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은 지적도 제면 끝에 무엇이라고 표시하셔라? 좌표라고 표시하게 되어 있으며, 맨 밑에다가 써 있는 말이 이 도면에 의해서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적는 것이 특이한 부분이 되므로, 이 부분은 시험을 굉장히 출제를 많이 하니까 등록사항을 막 외우는다기보다는 도면을 보시면서 등록하는 사항이 무엇인가만 파악하시면 아마 공부가 좀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면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 봐야 될 장부가 나옵니다. 이제 그 다음 봐야 될 장부는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번호 장부가 만들어지는데, 자, 경계점 좌표 등록번호 장부는 작성하는 지역, 그 다음에 등록할 사항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이제 지적도 임야도 갖고 있는 단점이 있어요. 지적도 임야도의 경우는 좋은 점은 일반인의 이해가 굉장히 쉽습니다. 아주 나쁜 점의 경우는 저물도가 떨어지는 것이 이 지적도 임야도의 나쁜 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초창기 해방된 당시에 1950년, 60년 이 당시만 하더라도 전 국민의 80%가 농업인구로서 농업에 종사를 했습니다. 근데 농업을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산업이 바뀌기 시작, 2차 산업으로. 공장 짓고 이제 생산 쪽으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먹고 살면서 이제 쭉 오다가 3차 산업, 4차까지 계속 발전하고 넘어가는데, 그 당시에 농업국가일 당시에는 토지 가격이 굉장히 싸니까 경계 분쟁이 심하지 않았지만, 개발이 되면서 토지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경계 분쟁이 심해집니다. 그럼 이제 저물도는 이해는 쉽지만 저물도가 떨어지니까 경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할 수가 없으므로 우리나라가 만들기 시작한 것이 경계점 좌표 등록을 작성하면서 저물도를 높이겠다가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 작성 지역이 일반 지역이 아니라 이제 개발된 지역만 작성하는 것이 모양새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개념을 쌓기 위해서 좀 전에 배웠던 지적도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지적도가 있습니다. 이런 토지에 좌표를 찍고 싶습니다. 몇 개 찍어야 될까요? 한 3개 찍으면 될 것 같습니까? 안 되겠죠. 좌표를 찍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땅은 개발되기 전에 좌표를 찍지 않는 것이고, 반대로 개발된 지역은, 이런 지역은 토지 가격 반듯하게 구획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좌표를 찍을 수가 있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좌표란 것은 모든 토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개발된 지역만 작성하도록 이제 의무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비치 지역, 여기가 중요한데,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전국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지역으로서 지적 확정 측량 지역, 그 다음에 또 하나 축척 변경 측량을 실시해서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하는 지역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규정을 해버립니다. 이 두 개는 나중에 암기하셔야 돼요. 개념상으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모든 토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개발된 지역만 작성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니까 이 두 개 지역은 반드시 암기를 하시는 것이 아주 공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것이 등록사항인데, 등록사항 같은 경우는 6가지가 등록사항이 정해집니다.
먼저 두 번째 토지의 소재라는 것이 나오고요. 소재와 지번은 기본적으로 모든 장부에 다 나오니까 소재와 지번이라는 것은 의무사항으로 등록하게 되어 있는 것은 기본이고요. 또 경계점 좌표 등록 보니까 기본적으로 좌표라는 것이 등록이 됩니다. 좌표라는 것은 여기만 나오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것은 뭐가 나오더라? 좌표가 나온다는 것이 특이한 점이고, 그 다음에 고유번호가 등록이 됩니다. 고유번호의 경우는 19자리 번호인데 도면을 빼고 다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고유번호도 등록하게 되어 있고, 도면번호, 지적도 번호하고 필지별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장번호까지, 즉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가까지 등록사항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호와 부호도라는 것이 나오는데, 자, 부호와 부호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서식이 실려 있으니까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긴 것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인데, 자, 토지가 만약에 이렇게 입부장한 토지에 있다 가정을 하게 되면 이 토지에 대해서 지번이 이제 79의 4다 지목을 대한 토지에 있을 경우에 이 토지 좌표를 찍고 싶습니다. 좌표를 찍게 되면은 이제 좌표가 1개, 2개, 3개, 4개, 5개를 좌표를 찍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럼 1번 점에 대해서 좌표가 나올 것이고 2번 점에 대해서 좌표, 3번 점에 대해서 좌표, 4번 점에 대해서 5번 점에 대해서 좌표가 등록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 토지의 경계점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경계점을 XY 좌표로 등록을 해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란 말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는데 부호라는 것은 여기 부호를 얘기하는 것이고 부호는 경계점마다 붙인 번호가 부호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토지 모양새가 표시는 없지만 얘가 부호도로서 생긴 형태가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부호가 무엇인지 부호도가 무엇인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등록사항이 만들어지는 것이 내용이에요. 그럼 좋은 점은 정밀도가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나쁜 점은 숫자로만 뭐 1, 2, 3, 4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 나쁜 점이 됩니다. 좌표는 정밀성은 높지만 일반인들이 이해가 어렵다라는 나쁜 점이 좌표의 한계예요. 어쨌든 이렇게 생긴 양식이 있으며 등록사항과 그 다음에 또 하나 작성 지역만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작성 지역은 전국에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사업 등 지적 확정 측량 지역하고 또 하나 축척 변경 시행 지역을 작성하니까 2개 지역만 기억하시고 처음에는 이 작성 지역만 이해하시면 돼요. 세부적인 사항, 등록사항은 나중에 공부하시면서 충분히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세분화하시게 되면 등록사항은 정리하면 나중에 충분히 공부가 되므로 작성 지역만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봐야 될 장부가 이제 내용이 정보처리 시스템이라는 장부가 나오는데 정보처리 시스템의 경우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지적 공부들을 컴퓨터에 전산화시킨 것을 정보처리 시스템 부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등록사항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대장이란 것이 4개 있더라. 대장은 토임공대에서 토지대장이 있었고 임야대장이 있었고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에서 4개 대장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면의 경우는 2개가 있었죠. 지적도와 임야도. 근데 또 하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이제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통해서 기록 저장한 집합물로 지적공모를 보는데 이를 줄여서 정보처리 시스템 그럽니다. 이건 어디서 관리 운영을 하느냐? 관리 운영은 시도나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지적정보 관리 체계에서 관리 운영하게 됩니다. 이게 장부의 보관상의 차이점이에요. 일반적인 장부는 몇 가지가 있더라? 7개, 대장 4개, 도면 2개, 경계점, 좌표 등록부 1개에서 일반적인 장부를 컴퓨터에 입력하게 되면 이를 줄여서 부르는 말이 정보처리 시스템이고 보관 주체는 시도지사와 시구청장에 보관하시되 장소는 지적정보관리체계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이 운영체계가 됩니다. 그 다음 봐야 될 것이 이제 또 지적공부는 아니지만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오는 것이 부동산 종합공부라는 것이 나와요. 자, 부동산 종합공부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2014년부터 이제 토지와 건물에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항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장부가 부동산 종합공부인데 의의 경우는 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 체계를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것을 말한다 해서 우리나라가 2014년부터
토지와 건물에 관계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부동산 종합 공부예요.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내역을 알고 싶더라. 뭐 토지대장 한 통 띄고 지적도 한 통 띄고 건축물 대장 한 통 띄고 이것저것 다 띄어서 확인할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부동산 종합 공부만 한 통을 딱 떼게 되면은 토지와 건물에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항을 다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된 장부가 만들어집니다. 이 장부를 뭐라고 부르느냐? 부동산 종합 공부라고 불러요. 그걸 작성할 사항, 또 관리 운영할 책임, 복지할 권한, 그 다음에 등록상 어떤 게 있는가를 하나씩 보시면서 세분하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가 관리 운영인데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인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부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부동산 종합 공부를 관리 운영한다. 관리 운영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지적소관청에게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의 경우도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 공부를 영구히 보존하게 하며 부동산 종합 공부의 멸실도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지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럼 복지하는 것도 지적소관청에서 복제를 합니다. 그럼 작성은 누가 할 것이냐? 작성부터 시작해서 작성, 그 다음에 관리, 운영, 복제 모든 책임은 지적소관청이 담당하는 것이 권한입니다. 그럼 지적소관청 입장에서 부동산 종합공부에 대해서 작성하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복지할 모든 책임을 다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묶어서 보셔야 돼요. 자, 작성, 관리, 운영, 복제 누가 다 한다? 지적소관청이 다 하게 돼 있으니까 이거 딱 묶어놓고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것이 등록 사항입니다. 자, 부동산 종합 공부의 경우 어떤 걸 등록할 것이냐, 등록 사항이 크게 5가지가 나옵니다. 등록 사항은 나중에 시험 참 잘 나오니까 요거는 세분하셔야 돼요. 먼저 지적소관청은 등록 사항을 부동산 종합 공부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해서 5개가 정해져 있는데, 첫 번째가 토지 표시와 소유재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토지 표시와 소유재 관한 사항은 이 법에 따른 지적 공모 내용을 토대로 등록하는 것이 등록할 내용이고, 두 번째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재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건축물의 표시하고 소유재 관한 사항은 이제 건축법 38조에 따른 건축물 대장 내용을 등록하도록 규정해서 건축물 대장 내용을 기초로 등록하는 것이 건축물의 표시하고 소유재 관한 사항이 나온다. 이렇게 두 번째가 나온 것이고, 세 번째는 토지 이용 및 규제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토지의 이용과 규제 관한 사항은 이제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 이용기획 확인서 내용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토지 이용기획 확인서 내용을 통해서 토지의 이용과 규제 관한 사항을 등록하는 것이 등록할 사항이 될 것이며, 네 번째 부동산 가격이 나와요. 가격에 관한 사항은 토지의 경우는 이제 나오는 것이 개별 공시지가 확인원, 이게 토지의 경우고, 건물의 경우는 이제 밑에 따라 붙죠. 같은 법 제16조, 17조, 18조에 따른 개별 주택 가격, 그 다음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내용을 등록하도록 정리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또 네 번째 나오는 것이며, 5번째 나오는 것은 이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나옵니다. 그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건 뭐가 있느냐?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때 정리해 드리겠지만, 부동산 등기법 48조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관한 사항까지 등록하도록 규정을 해서 여기까지 등록사항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등록사항을 담고 있는 정보를 부동산 종합공부로서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는 토지나 건물에 관계된 내용을 알고 싶을 경우에 이것저것 다 떼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 딱 떼게 되면은 토지에 관한 사항, 건물에 관한 사항,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까지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 통합한 정보가 부동산 종합공부가 처음 이제 작성해서 시행 중에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읍면 동사무소 가신 다음에 여러분 사시는 집,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경우 한번 떼보시면은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한번 떼보시는 것이 제일 좋은 공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외에도 이제 지적, 정보, 전담, 관리기구랑 기구가 설치가 되는데,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 공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서 설치한 기구가 만들어집니다. 이 기구가 지적, 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을 합니다.
과거에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에 대해서 설치 운영권자가 누구이냐 한번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설치 운영권자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세분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번 시간 강의가 되고요. 자, 다음은 이제 지적공부 복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구라는 것은 지적공부가 물리적으로 전부나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 다시 만드는 걸 복구라만 씁니다. 자, 복구란 것은 우리가 자연재해가 났을 경우에 수해로 복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제 뭐 화재나 뭐 자연재해 등을 통해서 대장 등이 멸실된 경우 다시 만드는 걸 복구라만 쓰는데 복구의 경우는 지적소관청 입장에서 멸실되기 전에 지적공부랑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통해서 복구하는 것이 내용이 됩니다. 복구란 것은 누가 복구할 것이냐? 복구란 것은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으로 복구하게 되어 있으며 토지 소유자에게 신청을 받는 경우도 없고요. 그 다음에 승인받는 경우도 없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복구란 것은 지적소관청에서 멸실되기 전에 지적공부랑 똑같이 만드는 것을 복구라 한다 기억하시는데 복구할 당시에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자료의 경우는 크게 둘로 나눠서 토지표시 복구 자료가 정해지고 또 하나가 소유권에 관한 자료로 정해지는데 자료 어떤 게 있는가 하나씩 보시면서 이제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표시 복구 자료의 경우는 정해진 걸 7개가 정해져 있고 소유권의 경우 2개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문제를 만든다 하게 되면 보기가 5개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토지표시 복구 자료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시험에 3번 출제했으니까 토지표시 복구자료 어떤 게 있는가 파악하시는 것이 첫 번째 공부가 됩니다. 먼저 지적공부 등본을 통해서 복구할 때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측량 결과도 복구할 때 자료로 가능하고요. 세 번째가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그다음 네 번째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등기 사실을 증명한 서류도 가능한데 등기부의 경우는 표제부상에서 토지의 소재나 지번, 지목, 면적 등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복구할 때 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에서 작성하거나 발행한 서류로서 지적부 등록력 증명하는 서류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가 우리가 조금 전에 배우신 부동산 종합증명서, 부동산 종합 공보를 이제 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면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말 씁니다. 이 증명서를 통해서도 복구할 때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하나의 자료가 될 것이고 복제는 지적공부도 가능하고 또 하나가 법원의 확정 판결서, 정보 또는 사본도 가능하다 해서 7개가 정해지는 것이 복구 자료인데 제가 2개만 줄을 쳐놨죠. 하나가 부동산 등기부, 또 하나가 법원의 확정 판결을 말이 나오는데 이 2가지의 경우는 소유권 복구할 때도 같이 쓰입니다. 소유권 복구할 때도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을 통해서 복구하게 돼 있으니까 토지표시 복구 자료가 좀 몇 개가 있느냐? 7개가 정해져 있는데 7개 중에서 4번에 등기부하고 7번에 확정 판결서는 소유권과 같이 쓰이기 때문에 여기를 세분하셔야 돼요. 토지표시 복구자료 몇 개가 있더라? 7개가 정해져 있고 이 중에서 등기부랑 확정 판결은 소유권에 또 쓰이니까 이렇게 세분해서 정리하시는 것이 첫 번째 하실 공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자료를 전부 다 조사를 해요. 조사해서 복구자료 조사서 대장이 몇이란 경우이고 복구자료 조사도에서 도면이 몇이란 경우는 이제 복구할 때 서로서로 작성이 돼서 복구할 때 자료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대장이 몇이란 경우는 복구자료 조사서가 되고 도면일 경우는 복구자료 조사도에 의해서 복구하는 것이 내용이 됩니다. 지금은 처음이니까 복구란 것은 누가 복구하는 것이냐? 주체는 지적 소관청이고 토지표시 복구자료는 몇 개가 있나요? 7개가 있고 소유권의 경우 2가지를 통해서 멸실되기 전에 지적 공부를 복구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절차의 경우는 이제 기본서 나와서 기본 강의할 때 그때 보도록 하고 지금은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복구란 것은 누가 복구한다고요? 지적소관청이고 토지표시 복구자료 몇 개가 있더라? 7개가 있고 소유권의 복구자료 2가지 있다. 그 2가지는 같이 쓰이니까 세분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하고 또 하나 법원의 확정 판결은 토지 표시와 소유권에 같이 쓰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이번 시간 강의고요. 이번 시간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자, 이제 지적법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이 가장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적법의 경우 지번, 지목, 경계 면적하고 지적 공모까지 해서 출제 비율이 약 70% 이상 출제가 되니까 이 부분만 잘 하더라도 70% 이상은 잡아냅니다. 이 다음에 세부적인 사안은
우리가 기본서 나와서 보도록 하고요. 이제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부터는 등기법 들어가서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